내가 개인 사업자인데 회사에 취직을 해도 되나요? 이런 부분 좀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생활비나 아니면 안정적인 수입원을 위해 내가 회사 생활을 좀 병행하고 싶다. 아주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가 겸직을 하면서도 아니면 또 세금 걱정 없이 또 회사의 관계에서도 문제 없이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실제로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셔야 되거든요. 자, 우리 먼저 A 사장님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A 사장님이 동네에서 조그맣게 카페를 운영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매출이 잘 안 나오고 생활비를 충당하기가 어려워서 회사에 좀 취직을 하게 되셨어요. 근데 취업을 앞두고 좀 불안했죠. 나는 사업자 등록이 있는데 내가 회사를 다녀도 되는 것인가? 불법은 아니겠지.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세무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라는 거는 단순히 내가 그냥 사업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 뿐이지 내가 다른 곳에서 근로자의 역할로 돈을 번다고 해서 세법은 잘못됐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결론은 우리가 회사를 다닐 수가 없다라는 건 아니고요. 충분히 겸직은 가능하다. 자, 그 다음 사례는요. 프리랜서이시면서 회사원을 하시겠대요. 이런 경우에 세금 어떻게 해야 되냐요? 어떤 B씨는 프리랜서로 1년에 3천만 원 정도 받고요. 동시에 중소기업에서 연봉 한 4천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이럴 때 세금 어떻게 되나요? 이 근로소득은요, 기본적으로 매년 2월 달에 연말정산이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업소득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이 연말정산된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5월 달에 사업소득과 종합소득 신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연말정산 때 환급금을 한 200만 원 받은 거예요. 너무 신나시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 내가 다른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 달에 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되기 때문에 나의 총 세금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내가 환급받은 200만 원 다시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여러 개를 하시면서 근로소득도 있다. 이러신 분들은 나중에 연말정산을 받더라도 나중에 추징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세무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럼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어떤 법률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건 있어요. 회사의 규정으로 보는 거죠. 내가 회사에 취업하면서 규정에 따라서 근로자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다른 데서 일을 한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회사 규정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세무사 사무실 직원께서 저희 사무실 근무를 하는데 낮에는 우리 사무실에서 일하고 야간에는 다른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제가 그 직원을 뽑을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꼭 법적인 부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세무적으로 이런 것들은 안전하지만 회사의 규정상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4대 보험 처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4대 보험에 대해서 제가 한번 헷갈리지 않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분의 사례는 어떤 거냐면 개인 사업자이시면서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이시래요.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우리 4대 보험이죠. 자, 근로자일 때는 우리 4대 보험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라면 직장 가입자로 회사에서 반을 부담해주면서 나는 4대 보험을 내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라면은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내가 직원이 있냐 없냐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직원이 없다. 나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내게 되는 거고요. 우리 사무실에 직원이 있다. 그러면은 나도 같이 직장가입자가 되는 겁니다. 직장가입자의 지위로서 4대 보험을 내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사례 한번 볼게요. 회사가 내 사업 사실을 알 수 있을까? 내가 회사에 말을 안 하고 그냥 취직을 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 내가 회사에서 나의 취업 사실을 알 수 있을까? 이런 거 되게 궁금하시죠? 우선 내가 사업을 하면서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알 수 있는 길이 좀 없어요. 쉽게 알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지역가입자의 지위인데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직장가입자로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좀 알기가 쉽지 않다. 이런 부분이 있고, 다만 내가 직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알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총 거둘 수 있는 보험료가 한도가 있어요. 제한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의 총 급여가 한 637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 넘는 금액을 한도로 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사업장에서 얼마의 보험료를 내고 있고 B 사업장에서 얼마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 보험료의 총계가 637만 원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를 넘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게 돈이 넘는다라면, 보험료가 기준 금액을 넘는다라면 A 사업장, 기존에 내가 가입하고 있던 사업장에 국민연금공단이 연락을 하게 됩니다. 보험료 너무 많으니 이거를 우리가 좀 조정하자. 이 사람은 비사업장에도 가입이 되어 있다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자, 결론적으로 회사가 이런 부분까지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험료 변동이나 아니면 세무 처리 과정 중에서 간접적인 노출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불이익을 걱정하시기보다는 예상치 못한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소득 구조에 따른 보험료 변동을 좀 계산하고 대비하시는 것도 가장 현명한 대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혹시 영상이 도움되고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본인 상황 한번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 맞춤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명한 세무사 김동현 세무사였습니다.